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징수와일의 김동수입니다. 오늘은 10월 11일 목요일입니다. 한 주를 슬슬 이제 정리를 할 때가 됐는데요. 자, 목요일 순서 힘차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지상파 DMZ 채널 유원, KT 올레 IPTV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을 부탁을 드립니다. 자, 저는 뉴욕 증시 상황이 또 좀 좋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적지 않은 폭으로 빠졌고요. 또 이제 간밤 이후에 새벽쯤에 소식이 들려온 바로는 스페인의 신용 등급이 S&P에서 두 단계나 또 강등을 시켰다라는 그런 소식도 들려와 있습니다. 정크본드 등급 바로 위에까지 스페인의 신용 등급이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구제금융을 신청을 한 해 만에 하고 있는 상황에서 들려온 소식이라서 과연 이러한 소식이 우리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런지 그 점에 대해서도 상당히 우려 반 기대 반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 때문에 좀 우려가 많이 된다라는 뜻도 있고요. 또 이래저래 구제금융을 신청을 하고 돈이 좀 들어와주고 이래저래 해야지 좀 좋은 모습이 나올 것도 같은데 구제금융 신청하지 않겠다라고 계속 버티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스페인 입장에서 이렇게 점점 더 몰리다 보면은 결국 그 상황으로 가기가 좀 더 손쉬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또 살짝 기대감도 든다 싶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느 쪽으로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출발 징수에도 일부에서 준비한 내용들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강정원의 3% 공략주에서는 공략주 매매 원조인 강정원 전문가와 함께 종목 선정과 자세한 투자 전략을 짜보겠습니다. 네, 김도영의 작전 타임에서는 주 알파 라이징 스탁의 김도영 대표와 함께 고수들의 비밀스러운 투자 비법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업종 스캐닝에서는 실시간으로 주요 업종과 종목을 낱낱이 분석하고 또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짜드립니다. 네, 본격적으로 일부 첫 순서 강정원 전문가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국내 전일장 정리와 함께 전일도 좀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뉴욕 증시 상황이 어떤지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국내 시장은 IMF와 세계은행의 부정적인 경기 전망이 나오면서 외국인과 기관, 정말 순매도가 더해졌습니다. 3일 연속 하락하면서 1950포인트 밑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30.8포인트 하락한 1948.22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9월 이후에 1950포인트로 하향한 것은 처음의 모습인데, 전날 미국 증시가 1% 넘게 하락을 했고, 세계 경제 성장 둔화가 커진 상황입니다. 기업들의 실적도 예상보다 부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시장의 하락의 큰 원인이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제 IMF가 올해와 내년 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0.2%와 0.3%포인트 하향 조정하면서 국내 증시도 악영향을 받은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외국인과 기관 각각 1,000억대와 2,800억대의 순매도를 보였고요. 외국인이 그동안 매수세를 보이다가 2거래일 연속 매도 움직임을 이어간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만 3,870억대의 순매수를 보였고요. 업종별로는 의료정밀과 의료창고를 제외한 모든 업종이 하락을 했습니다. 시가중에 상위 종목도 대부분 하락했는데 삼성전자가 3.4% 하락하면서 132만 원대를 기록했고 한국전력과 SK하이닉스, 포스코, 기아차, LG화학 이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1%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코스닥은 최근에 6거래 연속 강세를 보였습니다만 역시 이제 글로벌 경기 우려를 코스닥도 영향을 받은 모습입니다. 코스닥 지수는 6일 만에 6.5포인트 하락한 533.86포인트 거래를 마쳤고요. 장중에 하락폭을 더 키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부분이 약세를 좀 보였는데 SK 브론드밴드와 젠백스 이 상위 종목 중에서는 두 종목만 좀 강세를 보였고 나머지는 전부 다 하락했다라고 좀 정리 좀 하겠습니다. 외국인 상위 종목으로는 코스피에서 한국전력과 현대모비스, 신한지주, 두산중공업, SK이노베이션 순매수했고요. 코스닥에서 메리톡스와 슈프리마, 파트론, SM, 안랩을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간 매수 상위 종목으로는 코스피에서 코덱스 인버스, NHN, SKC, 한국타이어, SK하이닉스를 순매수했고 코스닥에선 파트론과 GS 홈쇼핑, CJ 오쇼핑, 플랜트넷, 한국컴퓨터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미국 시장은 역시 글로벌 경기 둔화되는 우려가 좀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3분기에 어닝 시즌도 좀 부진하게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다우지수는 128.56포인트 하락한 13,344.97포인트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도 각각 8.92포인트와 13.2포인트 하락하면서 전체적으로 이 3분기 어닝 시즌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이 미국 시장도 선폭의 좀 하락세를 보였다라고 정리를 하겠고요.
업종별로도 알코아가 중국 성장률 둔화를 좀 이게 나오면서 주가가 4% 넘게 밀리는 모습을 보였고, 이제 정유업체인 실브론도 3분기 실적이 상당히 낮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주가가 4%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유로존에 대한 이 IMF의 경고도 투자자들의 우려를 좀 보이는 모습이었는데, 전적으로 미국 경제에 대해서 여전히 낙관적이지만 일단은 재정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3분기 어닝 시즌에 대한 부담감, 역시 이런 부분들이 큰 상승을 좀 보였다고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유가는 중동 지역의 이 지정학적 불안정이 상존하면서 세계 경기에 대한 둔화의 우려, 이런 부분들이 수요 감소로 좀 이어지면서 배럴당 1.14달러 하락한 91.25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어제 추천해주신 종목에 대한 AS도 계속 이어가 봐야죠. 네, 게임아이 제가 어제 다시 한번 시가적 공략수를 제시했는데요. 시초가 11,400원에 출발을 했고 장중에 2.7% 상승을 했습니다만 3% 도달을 못했습니다. 게임아이가 PC 이 게임 디스카운트로 잡혀가는 국면이 있다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역시 이제 상반기에 최저점을 기록했고 상반기에도 역시 하반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기관 매수와 외국인 매수가 이제 슬슬 유입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어제 역시 시장의 영향을 좀 벗어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손절가를 1,750원 하위에 시작 손절을 대응하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은 10일 이평선이 1,600원대, 1,500원대입니다. 이 가격대까지 일단 10일 이평선까지 한번 보시고요. 이 가격대에 지지한다면 일단 보유 전략으로, 그리고 또 단기적으로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제가 원칙 제시한 시나리오 순수하시고요. 넓게 본다면 한 번에 저가 매수가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들어 두었다. 그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게임 하이에 있어서 오늘 관심 종목은 어떤 종목을 추천하실런지요? 네, 오늘 시가공략주는 메가스터디를 지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가스터디는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이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종합교육 기업이고요. 강남과 강북, 신촌, 이런 9개의 오프라인 학원을 지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오프라인 학원이라든가 스튜디오에서 제작된 이런 동영상 강의를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영위하고 있고요. 상반기 실적은 좀 좋지 않았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1.4% 감소한 1,181억을 기록했고, 영업이익도 35% 감소하면서 EBS I와 그 집중 이수제 영향이 지속되면서 온라인 부분 매출이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요. 전체적으로 오프라인 학원의 수익성도 부진한 상황이어서 이런 부분들이 2분기까지 영업 손실 13억을 기록했는데, 전체적으로 메가스터디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세 가지 둘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수능 시험 제도 변경에 따른 수혜입니다. 내년도에 그 수능 시험의 경우에 국어, 수학, 영어 이런 그 난이도에 따라서 분리가 되는데, 이에 따른 문과 계열 학생과 이공 계열 학생 여러 가지 이제 그 선택의 어떤 폭이 있을 전망이고요. 시험 제도 변경에 따른 불안감이 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각 계열 내의 경쟁 심화를 좀 불러일으킬 전망입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메가스터디의 고3과 이 재수생 회원 수 증가가 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 주력 사업인 고등부 온라인 부분의 매출과 수익성 회복도 역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역시 실적 호전 기대감인데요. 사실 올해보다는 내년도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수능과 EBS의 높은 연계율로 인해서 역시 하반기 실적도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영향을 좀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 9.5%와 19%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최근 2년 동안 역성장세에서 벗어날 전망이고, 이런 수능의 높은 영향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프라인에 대한 실적 개선이 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그리고 기관 역시 9월 이후에 어제 기준, 전일 기준 19만 주 수매수를 보이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최근에 어떤 바닥세를 좀 확인하는 그런 국면이 아닌가 싶어서 오늘 시가공략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메가스터디에 대해서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가격대에 대해서 잡아주십시오. 네, 메가스터디는 저점 밸류에이션 일단 좀 8만 원대 한 4, 5천대 저점 밸류에이션이 있습니다만, 일단 기술적으로는 좋은 패턴이라서 오늘 시초가 대비 3% 이상, 손절가는 짧게 보겠습니다. 7만 9천 원 하위 시에 손절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메가스터디에 대한 추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강정헌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시각이 8시 59분, 9시가 딱 됐습니다. 이제 장이 막 열렸네요. 오늘 장이 전일 미국 시장도 상당히 많이 빠졌는데 오늘도 우리 시장도 12포인트가 빠지면서 1935로 출발했습니다. 코스닥은 1.7포인트가 빠진 532포인트로 개장을 맞았습니다. 자, 오늘 텐스닥의 김선윤 대표, LNS 파트너스의 하창범 팀장 두 분을 모시고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양시장이 모두 하락 출발을 했는데요. 양시장 하나하나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텐스닥의 김선윤 대표께서 코스피 쪽 정리 부탁드립니다. 오늘 일단 시장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만은 않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일단 실적 시즌에 있어서 실적이 대부분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의 실적 시즌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일단은 미국을 시작으로 해서 실적이 굉장히 안 좋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알파 같은 경우도 실적 하향으로 인해서 지금 어제 같은 경우 오늘 새벽 같은 경우 4% 이상 급락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고 또 미국의 대부분의 정유주 역시 큰 폭의 하락하는 모습. 지금 미국 주가들 보면은 지금 음식료 특히 식품업 중심으로 한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는 걸 봤을 때는 당분간에 이런 방어적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다음 주에도 일단은 국내 코스피 기업들도 전반적으로 실적 발표가 있는 만큼 일단은 다 안 좋은 거 아시니까 좀 한 1900포인트까지 좀 열어두시고서 코스피 시장을 좀 대비하시는 게 낫지 않나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자 해요. 자, 삼성전자가 지금 오늘 일단 130만 원을 다시 한번 떨어지고 내려갈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굉장히 힘겹게 싸워주고 있는데 지금 어제 같은 경우는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매수해주고 있던 부분을 다 매도하고 나가주면서 일단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뭐 기본적으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실적이 받쳐주기 때문에 한 130만 원이 깨질 경우에는 추가적인 매수 찬스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뭐 하락폭이 더 깊어져서 120만 원 후반 중반대까지 올 수도 있겠지만서도 큰 폭의 하락은 더 나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 만큼 매수 기회라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제 이제 유일하게 좀 혼자 올랐던 종목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 지금 소폭 약보합권에 지금 머물러주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좀 500원 정도 올라주면서 뭐 웬일로요 현대차가 일단은 연기금의 매수 물량이 아직 쌓여있기 때문에 그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연기금 물량 자체가 아직 현대차 부분에서 나와주고 있지 않고 계속적으로 지금 보유해주고 있는 상황이 있는 만큼 조금은 좀 더 홀딩해 주신다면 한 번 더 다시 한번 반등 5일 연속 빠졌던 부분을 해소하면서 좀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저도 지금 시장 상황 좀 불안하기 때문에 일단 보합권에 머문 다음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포스코 넘어가면요. 자, 포스코 같은 경우 지금 오늘까지 한다면 5일째 지금 주가가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0.7% 정도 하락해주고 있고 지금 35만원 부근을 지금 깨트리고 내려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기관과 외국인들이 수급조차 받쳐주지 않는 상황. 오늘도 벌써 시작부터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지금 보이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당분간 좀 더 이제 내려갈 가능성, 일단은 35만 원을 깨지고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차트를 봐도 일단은 끝도 없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자리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일단은 저가 부분이 일단은 34만 8천 원입니다. 근데 지금 완전히 지금 깨지고 지금 내려가는 형국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 지점을 지금 버티고 올라갈지는 좀 더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폭이 나온 그런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깨질 가능성,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30만원 초반대까지 내려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30만원 초반대가 됐을 때는 충분하게 매수 시그널이 발생했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때 이제 추가적인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좀 더 관망하신 이후에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종목도 말씀을 드릴게요. LG화학인데 지금 LG화학 주가가 당연히 좀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한 번 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직도 말씀드리는 내용 그대로 일단 실적 부분에 있어서 확인이 확실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점을 좀 확인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이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온 건 확실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좀 더 지켜보자. 추가적으로 깨질 수 있는 부분 자체의 가격대가 일단은 그래도 30만원 정도까지는 열어두시고서 매수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시점이 되지 않나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봤을 때 일단은 뭐 기관들의 매도가 3일 연속 지금 나와주고 있는 상황. 외국인들도 9일 같은 경우에는 10만 주 이상 매도가 나와줬거든요. 그렇지만 아직 매수해준 물량이 조금은 있기 때문에 그 물량을 확인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외국인들은 오늘 이어서 매수가 좀 들어오는 모습 보이기 때문에 오늘 LG화학 같은 경우는 기관들의 매수 여부에 따라서 조금 상방이 갈리지 않을까. 일단은 뭐 0.8% 정도 떨어지고 있지만서도 버티고 있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어요. 일단 시가 대비해서는 소폭 올라주고 있기 때문에 한번 조금 반등의 기회로 판단하시고 지켜보시면 되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코스닥 출발 상황은 하창봉 팀장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네, 코스피 시장이 조정을 보이다 보니까 코스닥 시장도 역시나 조금 상대적 약세를 좀 이어간다 말씀드리겠고요. 장 초반 같은 경우는 일단은 대선 테마주 쪽에서는 오랜만에 박근혜 관련주들이 사실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컴퓨터라든지 아가방 컴퍼니, 보렉메디앙스, 이지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한 9% 정도의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대선 인맥 테마주들이 최근에 약간 정책 테마주에 밀리면서 상당히 좀 찌지부진했었는데 오늘 문재인 관련주는 안철수 관련주 좀 쉬고 있습니다만은 비트컴퓨터, 아가방 컴퍼니, 보렉메디앙스 같은 대표적인 박근혜 관련주 표시되는 종목들은 오랜만에 좀 반등을 보여주고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어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던 전자결제 관련주 역시나 다날이라든지 한국 KG 모빌리언스 같은 경우는 오늘도 조금 상승에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다날 같은 경우는 전일 대비해서 3% 추가 상승하면서 13,250원까지 들어오고 있고요. 한국 사이버결제 같은 경우도 0.4% 상승하면서 13,250원. 최근 전자결제 관련주들이 약간은 단기 과열 고민에 들어갔지 않나는 이야기 잠깐 나오고 있는데 전체적인 흐름은 어제의 상승에 조금 이어가는 분위기입니다. 게임 업종 같은 경우는 최근에 조금 쉬는 모습이에요.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게임 쪽에서 이제 급락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NC소프트는 0.5% 좀 하락을 하고 있고 어제 많이 급락을 했던 캔디팡이죠. 위메이드라든지 조이맥스 같은 경우는 역시나 전일의 급락을 되돌리는 수준에서 약간은 강박 정도밖에 나오지 않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와이드올란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이제 상당히 투기적 종목이 됐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다시 0.8% 급락한 흐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팡팡 게임들 상당히 좋긴 합니다만은 이름에서 나오는 그대로 종목들이 너무 팡팡 튀지 않나 그런 말씀 좀 드리겠고요. 대표 엔터 관련주 잠깐 같이 보시면 오늘은 YG엔터가 지금 9% 7% 급락하고 있습니다. 원래 오늘 싸이가 이제 3주차 연속 빌보드 차트 2위를 하고 있죠. 사실 지금 빌보드 차트 2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YG엔터가 사실 약간의 10만원 넘어갈 때 너무 과열되게 올랐다는 것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7%, 6% 하락을 하면서 한 85,000원대 보여주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오랜만에 엔터주 중에서는 IHQ가 한 4% 정도 반등하지 않나 말씀드리면서 전체적으로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도 지금 520선 정도, 520선은 오늘 지지라인을 생각하는데 전일 대비해서 0.05% 하락을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그래도 숲이 흔들리면 그래도 그나마 돈은 코스닥 자금은 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보다는 조금 더 힘이 있지 않을까 보겠고요. 지수 라인 같은 경우는 525선 라인을 좀 중요하게 지켜보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역시나 지금 종합주가지수는 오늘 만기 효과에 좀 묻혀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그래도 오늘까지도 그래서 대비해서는 조금 견고하지 않나 보이는데 수급적인 면에서는 아직까지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개인만 코스닥에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기관과 외국인은 좀 팔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코스닥의 상대적 강세는 맞긴 맞습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일부 급등주들이 조정을 보이는 것처럼 일단 코스닥 시장도 대형주가 좀 안정됐을 때 오히려 더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서 지금은 약간 지수가 저희 생각보다 너무 빨리 조정이 왔기 때문에 약간 리스크 관리도 같이 병행해야 되는 타이밍이 됐지 않나 보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국내 외환시장과 채권시장 동향 살펴봐야죠. 자, 한양증권 리서치센터 전소영 연구원과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외환시장과 현재 흐름과 오늘장 전망에 대해서 들려주십시오. 네, 오늘 달러원 환율 전일 대비 50전 상승한 1115원 10전에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S&P가 스페인의 신용 등급을 강등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베이지북이 미국에서 발표가 됐는데요. 전반적으로 이제 큰 영향은 없었으나 미국의 실적 발표 시즌을 앞두고 증시 위험 자산이 하락을 하면서 달러 인덱스 강세를 보이는 흐름을 연출했습니다. 달러 인덱스 현재 80을 상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오늘 환율도 소폭 상승 출발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오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환율은 금통위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 전망이 여전히 우세한 가운데 이 밖에도 1110원에 대한 저점 인식이 계속 확산이 되고 있다는 점도 상당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금통위에서 일단은 인하를 시장에 베팅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의외로 동결이 된다면은 환율의 낙폭이 상당히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장세에서는 변동성에 조금 주의하는 모습들이 필요해 보이고요. 수급상으로는 결제 수요와 내고 물량이 꾸준하게 유입이 되면서 수급장으로는 어느 정도 중립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기술적으로 이제 오늘 환율이 1116원, 1117원 선까지 지금 올라가면서 기술적으로 20일 이동평균선 상단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좀 모멘텀이 필요해 보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5일 이평과 20일 이평 사이에서 전반적인 등락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자 외환시장에서 채권시장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국채 선물 전일 대비 8틱 상승한 106.61에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금통위에서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증폭되면서 어제 국고 3년물 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까지 하락했습니다. 2.71%까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시장이 좀 과도하게 기준금리 인하에 많이 베팅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가격에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결과가 나온 이후에 이것을 추가 강세 기회로 삼을지 여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아무래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나라는 그런 판단들을 해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아무래도 지금 여러 기관들이 본인이 갖고 있는 포지션에 따라서 좀 전망들을 좀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변동성이 좀 확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가 되든 동결이 되든 향후 연말까지 추가적인 통화정책 변경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따라서 오늘 같은 장세는 조금 주의 깊게 살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소영 연구원과 함께한 외환과 채권 시장의 정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10월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자, 오늘 이날을 맞아서 선물 시장 흐름을 자세히 살피고 또 투자 전략을 함께 세워봐야죠. 현대증권 투자 컨설팅 센터의 공원배 연구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현재 선물 시장의 동향은 어떠한지 설명 주시고요. 또 선물옵션 만기일의 전망까지 함께 부탁을 드리죠. 예. 현재 순차익 잔고가 4조 1,500원까지 증가해서 연중 최고 수준으로 지금 그 수준까지 증가한 상태입니다. 현재는 선물 고평가 현상은 지속되고 있으나 비과세 주체를 제외하면 차익 거래는 정체 중인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번 만기에서 특징은 원달러 환율인데요. 원달러 환율이 1,100원 선을 강하게 지지하면서 비차익 매수세 역시 이제 둔화되거나 매도로 이제 돌아서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는 만기 당일 비차익은 중립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으나 차익 매물 출회 시 이를 상쇄시킬 상대적인 매수 요인이 부재하게 돼서 만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만기 당일 오늘 같은 경우는 특별한 매크로 이벤트는 없습니다. 대신에 베이시스는 매크로 이벤트의 부재로 이제 현 수준을 지속할 전망인데요. 단 현 베이시스 수준 하에서는 단기 성향의 비과세 주체인 국가의 6,100억 가량 중 일부가 이제 청산될 거라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이시스 급락을 가정하지 않으면 금번 만기 외국인의 대규모 청산 가능성은 낮을 거라 생각됩니다. 일단 도이치 옵션 만기 쇼크 때와 같이 외국인의 차익 잔고가 특정 창구에 집중되어 나타나지 않아서 어떤 특정 주체의 특정 동기로 인한 대규모 차익 청산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이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외국인 대신 최대 경계 주체는 비과세 주체인 국가라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 6,100억 원 가량 중 일부가 청산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요. 국가 지자체는 만기 당일 장중 청산과 장 막판 동시 호가의 컨버전 전략을 병행해서 청산할 것이라 예상이 돼서 장 막판 종가에 일시적인 매물 부담이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언급했듯이 근본 만기의 가장 큰 경계 주체는 국가고요. 컨버전을 이용한 청산 경계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국가의 합성 선물이 전일까지 3,700억 가량 누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금일 추가로 합성 선물 매도가 나온다면 이는 만기 당일 오늘 종가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거라 판단이 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국가의 차익 청산은 유력하나 외국인 및 여타 주체들은 중립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국가의 차익 청산 물량이 상당할 거라 예상이 돼서 금일 만기에 이제 매도 우위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중과 장 막판까지 긴장감을 놓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대형주 위주의 투자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할 필요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선물옵션 만기일의 변수를 함께 짚어주시고요. 그에 따른 반드시 필요한 전략에 대해서 함께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요즘 시장 상황이 좀 좋지 않다 보니까 이런 작은 변수 하나하나에도 시장이 좀 들썩들썩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은 좀 불안합니다. 이런 개인 투자자분들께 어떤 조언과 함께 좀 전략을 함께 제시를 해주신다면요. 예. 오늘은 특별한 매크로 이슈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단지 금통위의 금리 인하가 전망이 됨에 따라서 어떤 걱정은 조금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금통위의 금리 인하 전망이 시장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매크로적인 측면에서는 변수가 제한적이라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단 금일 변동성이 확대돼서
그 컨버전 손익이 개선된다면 차익 물량이 추가로 나올 수가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스피 200 바스켓 종목을 구성하는 대형주 위주의 그 투자 방법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할 필요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금일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위주의 그 전략이 조금 유효할 거라 판단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대형주보다는 좀 중소형주 쪽으로 눈길을 돌려보자 이런 조언을 주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크게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현대증권 공원배 연구원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여의도 리포트 김보람 아나운서 만나봐야죠. 안녕하세요. 여의도 리포트 김보람입니다. 오늘은 옵션 만기일입니다. 금통위의 금리 결정도 예정돼 있는데요. 코스피는 1930선에서 출발했습니다. 어느 정도의 변동성은 예상됐지만 그 정도는 어느 정도이고 그 이후 흐름은 어떻게 예상되는지 증권사 리포트로 확인하겠습니다. 제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투자증권은 코스피 21선 이탈에 대한 판단, 구국증권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3가지 우려, 한양증권 심리는 바닥 수준, 이제는 개선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토러스 투자증권에서는 달러 목적지가 안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동부증권에서는 갭 메우기 이후에 추세 반전을 기다리며로 정리했는데요. 이 가운데 우리투자증권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중 50% 이상이 21선을 이탈하면서 조정 분위기가 심화되는 양상입니다. 다만 코스피가 전일 1950선에서 꾸준히 낙폭 축소 움직임을 나타냈고 거래 대금이 4조 원대에 머물렀다는 점은 위안을 삼을 부분이라고 지적했는데요. 2000년 이후 증시의 21선 이탈이 중기적인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옵션 만기의 영향으로 추가적인 약세가 전개되더라도 그 폭은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추가 급락보다는 중기 지지력 확보 및 분위기 반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나갈 필요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이어서 부국증권입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와 3분기 어닝 시즌 우려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전일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동안 청산되지 않았던 매수 차익 잔고 물량을 감안한다면 옵션 만기인 오늘 추가적인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는데요. 또한 유로존 불확실성이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로 인한 투자 심리 위축은 좀 더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수급적으로도 지난 8월에서 9월 나타났던 외국인 순매수 강도가 약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통위와 옵션 만기일 등 주요 이벤트를 앞두고 단기적인 변동성 확대가 예상되는 만큼 방향성 예측을 통한 접근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속해서 한양증권입니다. 정책 경제지표 개선에도 글로벌 증시 흐름은 둔화되고 있습니다. 정책 효과가 스페인 구제금융 변수 등에 가려져 있다는 점, 그리고 미국 대선이 박빙의 경합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져 미국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 그리고 주식형 펀드를 대체할 수 있는 주식 관련 상품이 부재하다는 점, 마지막으로 세계 경제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나빠진다는 점이 그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따라서 지수는 3분기보다는 높지만 심리는 더 악화된 상황인데요. 위에 몇 가지 요인으로 인해 심리가 위축된 상황이고 하락 요인은 심리적 요인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조정을 매수 관점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어서 토러스 투자증권입니다. 미국 연준이 양적 완화를 재개하면서 달러화 약세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달러화 약세가 가파르게 진행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는데요. 우선 늘어난 달러화 유동성이 해외로 확산될 가능성이 낮아졌습니다. 또한 실물 경기에 민감한 FDI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도 해외로 유출되는 달러화 자금 규모가 크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최근 나타나고 있는 신흥국 통화 강세 속도도 약화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원달러 환율 역시 1,100원까지 하락하는 등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약달러 추세 완화와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등으로 강세 속도가 완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마지막 동부증권 리포트 내용은 도곡금융센터 이의현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QE3 발표 이후 국내 증시 계속 조정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또 옵션 만기일입니다. 자세한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최근 글로벌 증시가 하락을 이어가면서 3차 양적 완화 이전의 증시 수준으로 되돌려진 모습인데요. IMF의 글로벌 경기 전망 하향 조정과 여전히 높은 스페인의 국채금리 및 전일의 신용등급 2단계 강등 등의 펀더멘털적인 측면과 기술적으로 보면 QE3 이후의 갭 상승분의 갭 메우기 형태의 조정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갭 메우기 형태로 끝나고 추세를 되돌릴 것인가 하는 것은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이미 시장의 악재는 어느 정도 반영된 모습이고요. 추가적으로 나올 악재가 많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물론 전일 21선을 이탈하는 모습은 뭐 기술적으로든 무엇으로든 좋지 않은 모습이고요. 금일 옵션 만기일까지 있어서 투자자들 분들의 불안감은 크실 줄 압니다. 하지만 뭐 중장기 입향선들은 여전히 우상향을 유지하고 있고 전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상승 갭 메우기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서 추가적인 하락은 1900 초반선을 넘을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920선 전후에서는 공격적으로 분할 매수 접근하셔도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오늘 금일 만기 물량을 살펴보면요. 외국인의 누적된 프로그램 매수 규모는 상당히 좀 부담 요인이 작용할 수는 있어서 프로그램 매도가 일부 나타날 수는 있지만 금일의 변동성만 잘 넘어간다면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최근 프로그램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순매수 차익 잔고가 한 4조 원 이상까지 불어났는데요. 순매수 차익 잔고가 늘어나면서 매도 가능성이 높아지긴 했으나 금일 상황에 따라서는 다소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베이시스가 여전히 1 이상 1.5에서 2.5 사이로 여전히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금일 조금 악화된다 하더라도 대규모 물량이 나오면서 시장에 충격을 줄 상황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 조정으로 금주 ESM의 출범이나 중국의 여간 매부 조건 채권 거래를 통해서 시장에 2,700억 위안 가량을 투입하는 양적 완화에도 시장의 반응은 싸늘한데요. 이번에 중국의 양적 완화는 사상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자금 투입입니다. 또한 정권 교체기 전후에 대형 인프라 투자를 한 번 더 발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금주의 조정이 마무리가 되면 다음 주는 반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금일 조정 장세는 좋은 매수 기회로 삼으시기 바라고요. 중국은 성장 둔화와 인플레이션을 감안할 때 추가 정책을 충분히 취할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미국 재정 절벽 이슈가 있는 연말까지는 글로벌 증시의 추세 반전의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스페인의 구제금융, 중국의 경기 부양 이후에는 화학금융주, 특히 금융주 중에서는 최근 금리 인하 추세가 글로벌적으로 계속 추세가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은행주보다는 증권주에 대한 상승을 예상하고 있고 금주의 조정을 계기로 어느 정도 공격적으로 매수하셔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일 만기 이후에는 만기 이외에도 금통위 기준금리 결정이 있는데요. 인하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동결한다고 해도 시장에 주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고요. 이에 따라 최근 낙폭이 과대했던 건설주도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투자자분들은 NHN이나 CJ 대한통운 등 정배열 종목의 눌림목을 매수 포인트로 삼으시는 것이 유효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의도 리포트였습니다. 네, 여의도 리포터 김보람 아나운서와 함께 여의도의 시각에 대해서 잘 들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고수들은 과연 오늘장 어떤 작전을 세우고 어떤 종목을 매수할지 궁금한데요. 자, 알파라이징 스탁의 김도영 대표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화상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장 어떤 전략으로 대응을 해볼까요? 네, 오늘장 옵션 만기 부분에 따라서 지금 국가 지방 쪽 창구에서 매도 압박 가능성을 좀 시장에서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데요. 어제 부분에 대해서 하방 경제 부분의 1942포인트대 부분에 대한 외국인과 기관의 공격적인 방어 지지선은 좀 구축이 되었습니다. 오늘 갭 부분의 하락을 부분은 나오고 있었지만 지금 현재 시장 부분에 있어서 대형주 쪽에 눌린 부분, 유가증권 시장에서 보면 외국인들의 매도 압박이 좀 줄어들고 있고 기관계 역시도 450억 정도 국가 지방 창구 쪽에서 나오고 있지만 크지는 않고 있습니다. 또한 선물 시장 쪽에서도 지금 안정화로 들어오고 있는 수급적인 측면을 봤을 때 저점에 대한 매수성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데요. 그만큼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삼성전자 부분과 그다음에 현대중공업 정도, 삼성 엔지니어링 부분을 살펴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지수를 내리기 위한 부분을 제외하고 난다라면 오히려 반등 모멘텀이 저가 쪽에서 유입되고 있는 부분을 봤을 때는 저는 지금보다는 대만 출발의 2단 하락 부분이 혹시라도 발생이 된다라면 그 부분에 저가 매수 타이밍을 잡고 공포를 느낄 필요 없는 상태에서 오늘은 한 번의 기회가 또 오고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시점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후장 공략주는 어떤 것일지요? 예, 최근에 지금 대형주 쪽에서는 조금 대부분들이 손실 구간이 발생이 돼 있거나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시장의 트렌드가 이제 연말 쪽으로 가면서 중소형주 쪽 트렌드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카프로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프로 자체적으로는 외바닥 부분에서 이제 바닥권을 탈피를 하면서 올라가려는 수급의 주도를 좀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시장 트렌드에서는 기관 수급 쪽이 좀 가장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자, 카프로 자체가 저점을 만들고 나서 지수 따라 올라오면서 N자형 패턴으로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올라가고 있지만 현재 기준에서 지지력 테스트가 되고 나오고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겠죠. 이 자리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를 해본다라고 했을 때 이 고점 부분과 지난번 저점 부분의 괴리율 부분이 발생이 될 수 있는 지역 부분에 대해서 수급적인 특징으로 기관들이 끌어올릴 수 있다는 부분을 봤을 때는요. 대략 매수 밴드는 16,400원에서 17,000원 밴드 속에서 비중 10%를 채워놓고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손절 라인 자체를 짧게 잡고 대응을 한다라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리바운딩을 쳤던 이 부분에 대해서 16,000원을 짧게 손절 라인을 잡겠고요. 중기적인 투자자 관점으로 본다면 15,000원을 손절 라인을 잡으면서 최대한 분할 매수 원칙으로 좀 가져가면서요. 단기적인 목표가는 직전 고점 18,000원 부근 18,500원보다 조금 더 낮은 18,000원대. 그다음에 중기적인 포지션으로 가져간다면 19,800원대까지 목표가를 열어놓고 한다면 중기적인 관점에서 카프로 지금 현재 저평가 매력 국면에 있다라고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오테크닉스인데요. 이오테크닉스는 저희가 지금 IT 관련돼서 부공정 쪽으로 좀 볼 수가 있는데 의미적인 부분에 대해서 하락 부분의 패턴에서 다시 한번 저항대 패턴의 박스권이 형성이 됐습니다. 박스권에 하지만 최근 보시면 음봉과 양봉의 크기들이 조금씩 커지고 작아지고 이런 부분 커지는 모양들이 특히 하나 보이시는데요. 그만큼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눌림목 구간 탈피 구간이 나올 수 있는데요. 지난 5월 달에 바닥권 그 다음에 다시 8월 초순과 7월 말경중에 저항대 부분에 대한 박스권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박스권 중심부 부분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는다라면 31,000원대 중후반부 부분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고 손절 라인을 3만원으로 손절가를 잡고 대응하면서 단기적인 목표가를 32,000원, 중기적인 목표가로 33,000원을 잡아보신다라면 현재 박스권 탈비하려고 그러고 IT 부품주 쪽으로 기관성 수급이 유입되고 있다는 걸 봤을 때는 수익률 게임하기엔 연말 부분에 이오테크닉스나 카프로 같은 거, 특히나 카프로의 위치 정도 같은 종목군들은 좀 중기적 관점으로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알파라이징 스탁의 김도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시장의 흐름을 살펴봐야죠. 업종 스캐닝 시간입니다. 먼저 김선윤 대표께서 IT 운수장비 정유화학업종을 살펴드립니다. 네, 오늘 IT 이제 볼만한 종목군 하나는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가장 지금 눈에 띄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가 지금 코스피 하락과는 완전 반대로 지금 2.07% 지금 상승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수급적으로 완전 삼성전자랑은 반대로 가고 있다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어제 같은 경우랑 그제 같은 경우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들어와 주면서 주가가 좀 다시 한번 반등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나 일단은 21선을 깨지 않고 특히 60일선도 깨지 않고서 올라가지고 있는 모습이 시장상 굉장히 좋게 보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면은 일단은 충분히 일단 29만 원 정도까지는 단기적으로 가능해 보이는 그런 자리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 차원으로 조금씩 좀 담아 보신다면은 괜찮은 단기적인 수익이 날 수도 있을 거라 판단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시장 상황 그렇게 녹록지는 않기 때문에 조금 주의 깊은 분할 매수 꼭 하시기를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다음 자동차 쪽을 보자면은 자동차 쪽에는 현대나 기아차 특히 그렇게 재미는 없고 오히려 일단 소형 자동차 중형 부품주들이 오늘 굉장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전공이나 성우하이텍 같은 종목이 굉장히 많이 올라주고 있는데 평화전공 같은 경우는 오늘 지금 2.79% 정도 굉장히 급등하고 있는 모습. 최근 들어서 차트도 일단은 밀집해 있는 부분에 있다가 다시 한번 완전히 지금 우로 올라가주는 다시 한번 상승해주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일단은 19,000원 정도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았나 좀 판단을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수급적으로 봤을 때도 외국인들이 최근 들어서 7일 연속 순매수가 지금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이 좀 보이기 때문에 기관들의 매도 물량을 전부 다 외국인들이 받아주면서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급적으로 조금은 양호한 흐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성우하이텍도 마찬가지 맥락으로 좀 보시면 같습니다.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일단 조금 오늘 상승하는 모습 보이지만서 내일까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준다면 좋겠지만서도 일단 좀 더 지켜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좀 정유화학 업종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유화학 업종 일단은 뭐 정유 주가가 좀 올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시장 상황이 좋을 것이 예상했지만서도 크게 오르지 못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뭐 SOL 같은 경우는 최근 계속 한번 60일선과 120일선 아래까지 무너졌다가 다시 한번 좀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한번 반등의 기회가 오지 않았나 판단은 되고 있는데 오늘과 아마 내일이 가장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지 않나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GS 같은 경우는 일단은 계속 요즘 최근 들어서 계속 박스권에 지금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두 달째 이 65,000원 부근과 6만 6,000원, 7,000원 부분에 갇혀있는 모습인데 일단 어느 정도 돌파 시기가 됐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관들의 수급 자체가 다시 한번 4일 연속 순매수가 들어와주고 있고 외국인들도 2일 연속 순매수가 좀 들어와주고 있는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오늘까지 만약에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들어와 준다면은 충분히 이 박스권 상단 부분인 68,000원 정도까지도 보시면은 아무래도 충분히 단기적인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종목군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많이 올라주고 있는 화학주 중에 금호석유를 좀 보고 갈게요. 금호석유가 최근 너무 많이 급락을 했죠. 지금 주가 차트 흐름을 봐서도 계속적으로 좀 떨어지고 있는 차트 흐름이었어요. 하지만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여지없이 항상 11만원 선에 한번 도달하간 이후에는 다시 한번 충분히 반등을 해준다는 그런 차트가 항상 답이 있기 때문에 한번 11만원 정도에는 매수 여유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때 매수하신다면 수익이 나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하창범 팀장께서는 철강기계 그리고 금융건설에 대해서 쭉 살펴보겠습니다. 네, 철강건설, 금융기계 섹터는 뭐 코스피 중에서 제일 약한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역시나 포스코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뭐 글쎄요 35만 가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철강업종 철저하게 계속적인 그 소외 과정 속에서 좀 지속되고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지난 한 월요일입니까? SK텔레콤의 어떤 포스코 지분 블록들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것 자체를 봤을 때는 사실 포스코도 반등을 할 만한데 역시나 뭐 경기에 대한 둔화에 대한 우려, 중국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포스코의 발목을 잡고 있다 말씀드리겠고 철강건설 쪽에 또 주목되는 것은 고려아연입니다. 고려아연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최근 50만 원까지 올라가는 흐름을 보였습니다만은 이틀 연속 짧게 봤을 때 약간은 쌍고점을 그리면서 밀리는 모습인데 최근에 국제 유가의 움직임 자체는 약간 90달러 초반에서의 불규칙성 그리고 국제 금 가격이라든지 은 가격 자체도 약간 많이 빠지진 않았는데 조금 불확실성하다 보니까 시장에 약간 차익 매물이 나왔지 않나 보겠고요. 근데 고려아연 같은 경우 실제적으로 항상 보면은 실적이 기반이 되는 어떤 미철 검색 중에 대표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다시 한번 빠진 것 자체를 오히려 매수 기회를 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그런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다음 기계업종으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기계업종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보면은 뭐 두산중공업이라든지 두산인프라고 약간 특히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55,000원에 대한 다시 한번 바닥권 가격 지지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두산중공업의 그 투자 툴을 보면요. 실제적으로 내려올 때 바로 사면 안 되더라고요. 실제적으로 과거 제가 투자를 해본 경험에 의하면 두산중공업은 가격을 일단 확인하고 나서 중요한 건 약간은 돌았을 때 사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전체 종목 특징이 잘 가다가 한번 엮이면 물린다 그러죠. 묶이면 실제 바로 안 올라가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 한번 언급드렸던 한국카본 같은 경우가 사실 최근에 9,000원까지 좋은 흐름을 보였다가 조금 쉬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뭐 셰일가스 본행제 관련주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로 이제 10월달에 나로 발사한다 그러죠. 나로 관련주도 좀 볼 수 있는데 전체적인 흐름이 한국카본에 대해서는 실적적인 부분이 좀 커버되기 때문에 그래도 좀 약간 개별주입니다만은 매수 트렌드 계속 가져가야 된다 말씀드리겠고요. 한국주광이라는 종목이 조금 특징적으로 보이네요. 기계업종에 한국주광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한국주광 같은 경우는 원래 산업용 플랜트나 조선 관련해서 대형 주광 기업입니다. 근데 최근에 9월 접어들어서 3,500원 하던 주가가 그 6,000원까지 따블이 났죠. 상한가와 좀 형성하다 보니까 이게 왜 이렇게 잘 가나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자회사가 아주 알토란 같은 자회사가 있습니다. 한국주광하고 한국제광이 합작을 해서 투자한 회사가 한국 RLM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한국 RLM 같은 경우가 제광 분진 재활용 회사입니다. 근데 최근에 약간 스페인으로부터 스페인 모 기업으로부터 900억 정도 투자 유치를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약간 추가 급등적인 모양새가 좀 나온다 말씀드리겠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그 장기적 흐름에서 제가 보니까 차트를 잠깐 같이 보신다 그래도 상당히 좀 끼가 있는 종목이라는 것이 보이시죠? 실제 상한가와 하한가가 좀 등급했던 약간은 급등주의 성격이 있고 세력이 있고 주인이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만 봤을 때는 이미 재료가 시장에 좀 묻어있지 않나 그렇게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금융업종으로 잠깐 살펴드리면요. 대표적인 게 은행업종 같은 경우는 지금 잘 갈래야 갈 수가 없겠죠. 오늘 또 하필이면 금통위 금리 발표 시간입니다. 한 10시 정도 지나면 발표가 될 건데 아무튼 금리 인하게 되면 은행주 업장에서는 좀 안 좋은
곳이고 또 외부적으로는 웅진 사태에 대한 어떤 그 대손 충당금 자체가 한 8,600억 정도를 쌓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융업종 조금 발목을 잡고 있다 말씀드리겠고, 사실 대형 금융사가 아닌 DGB 금융지주나 BS 금융지주는 오를만도 한데 실제적으로 전체 금융업종 섹터에 대한 부진한 전망이 조금 약하다 말씀드리겠고요. 증권업종 같은 경우는 사실 오늘 조금 반등을 하는데 제가 볼 땐 반등 믿을 게 못 될 것 같아요. 2000포인트까지 갔다가 대우증권이 상한가 형성했습니다만 최근 2주 연속 하락을 했고요. 물론 지수에 대한 반등 가능성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우증권의 반등세 단기 반등의 연속성으로 보는데, 증권업종은 우리 투자분들 많이 아시겠지만은 수익률의 목표치가 좀 낮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실제적으로 조금 반등 자체는 좀 의미가 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HMG 투자증권이라든지 일부 증권주들 오늘 조금 공략할 필요는 있는데, 지수가 2000포인트를 바로 회복하기에는 조금 시간도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약간 오늘의 반등은 기술적 반등 수준으로 좀 보는 게 어떨까 싶고요. 그나마 조금 강세를 보이는 업종 보험업종입니다. 보험업종은 이제 오늘 어쩔 수 없이 오늘은 약세가 보일 겁니다. 왜냐하면 은행업종과 마찬가지입니다. 보험도 금리 상품, 금리 놀이를 하는 어떤 기업인데 실제로 오늘 금토일 금리 발표가 예상되기 때문에 대표적인 삼성생명이라든지 삼성화재 같은 종목들은 장 초반에는 조금 약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하지만 최근에 어떤 트렌드가 메리츠 화재보험이라든지 이런 실제적으로 손보회사들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장 초반에 금리 이벤트 때문에 조금 추춤거리는 것이 전체적인 보험업종의 강세는 좀 이어가지 않나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 좀 많이 빠졌던 건설업종 역시는 오늘도 기술적 반등이 조금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현대건설이라든지 삼성물산, DS건설 같은 순으로 한 1% 정도 반등이 나오겠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경기 민감주는 지금은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자신 있게 저점 매수를 좀 공략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나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통신, 유통, 음식료 업종을 살펴보겠습니다. 김선희 대표님. 네, 일단 오늘 통신주 같은 경우는 일단 3분기 실적이 그렇게 좀 불안하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이지만서도 일단은 통신주가 대표적인 좀 배당주 역할을 좀 하기 때문에 그래도 좀 버티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KT 같은 경우도 먼저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KT는 항상 이렇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제가 주가를 좀 큰 폭으로 좀 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항상 연말까지 특히 한 12월 정도까지는 주가가 계속적으로 좀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여준 이후에 1월 달부터는 웬만하면 다 이제 하락해주는 그런 흐름을 항상 보여주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으로 봤을 때는 한번 12월 달까지는 그래도 조금은 더 상향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SK도 마찬가지고 KT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일단은 통신업종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는 조금은 매수해도 괜찮다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하신다면은 충분히 KT 같은 경우는 차트상으로 일단은 가격대를 잡아드리자면은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가격대가 지금 있다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매수하신다면 말리진 않겠습니다. 배당 매력도 있고 충분히 가격도 메리트도 발생했기 때문에 한 번 더 상승이 올 수 있는 가능한 자리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매수가를 좀 잡아드리자면 한 34,000원 정도까지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34,000원 정도에 일단 매수하시면은 괜찮은 수익이 나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통업 쪽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자, 유통업 쪽에서 오늘 좀 많이 주목해야 될 종목 바로 이제 GS 관련, GS 리테일과 GS 홈쇼핑을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GS 리테일과 GS 홈쇼핑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유통업 중에서는 굉장히 좀 양호한 측에 속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 주가가 꾸준하게 지금 올라가지고 있는데,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 지금 단기적인 상승이 지금 계단식 상승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7월달 바닥권을 형성한 이후에 한번 8월달에 한번 있어줬고 그 다음에 9월달에도 한번 있어줬기 때문에 이 흐름상에 봤을 때는 한 번의 반등이 더 나올 수 있는 자리, 지금 아무래도 단기간 보합권을 유지한 이후에 어느 정도 횡보한 이후에 7월과 8월달처럼 한번 급등할 수 있는 시기가 조만간 오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3분기 실적보다는 4분기 실적이 훨씬 좋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자, GS 홈쇼핑 같은 경우도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바닥권을 완전하게 7월 달에 형성한 이후에 주가가 다시 꾸준하게 지금 우상향하는 모습을 좀 그려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수급적으로 봤을 때 기관들의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부분을 기관들이 더 많이 사주면서 그 물량을 지금 해소해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오늘도 매도가 좀 나가지고 있지만 오늘도 아무래도 기관들의 추가적인 매수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GS 홈쇼핑은 약간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게
만약에 일단은 기관들의 매도가 하루나 이틀 연속으로 나오는 날에는 그때는 같이 좀 매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관들의 매도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가 그래도 아무래도 지금 좀 도달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전고점에 해당하는 부분이 3월달, 2월달에 해당하는 부분이 지금 도달했기 때문인데 이걸 참고하신다면은 홈쇼핑 중에서는 유통업 중에서는 GS 리테일을 최선호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음식료 업종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음식료 업종. 자, 최근 오리온이 좀 관심을 받다가 다시 한번 스포츠 토토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0만 원을 한번 찍고 난 이후에 지금 주가가 다시 한번 빠지고 있는데 일단은 빠진다면은 충분히 일단 95만 원 정도까지 일단 열어두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 다시 한번 빠진 이후에 한 번 더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오늘 대상이 좀 상당히 많이 빠지고 있어요. 대상이 그렇게 잘 가다가 지금 오늘 5% 가까이 급락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저 필리핀 쪽에 새로운 이제 공장을 좀 짓는다는 소식, 그 소식으로 인해서 주가 상당히 많이 빠져주고 있는데 일단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악재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서도 큰 폭의 하락은 안 나올 것 같고 한 23,000원 정도까지 해서 일단 한번 빠져준 이후에나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23,000원이 깨져버리고 내려간다면은 어디까지 내려갈지는 일단은 감은 안 잡히는데 일단은 23,000원이 만약에 깨진다면 그때는 과감하게 좀 선전하시는 대응으로 하시고 만약에 23,000원 중반 정도나 23,000원 초반까지 오게 되면은 그때는 매수 차원으로 좀 대응을 하신다면은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 자체가 지금 약간 좀 경기 방어적 성격이 강한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 꼭 참고하시고 좀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테마주 흐름 하창봉 팀장님. 네, 제가 아까 장 초반에 박근혜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인다는 말씀드렸었는데 역시나 지금도 상당히 강합니다. 한 12% 정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비트컴퓨터라든지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 1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뭐 한국갤럽에서 좀 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일단 대선 후보들의 어떤 그 지지도 측면이죠. 박근혜와 안철수가 이제 49대 한 45. 박근혜와 이제 문재인이 한 51대 41로 박근혜 대표가 조금 앞선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전체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대선 관련해 가지고 이제 지지율 격차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이슈가 될 거고 어차피 엎치락 뒤치락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대선 관련주들 볼 때 이 지지율 관련해서 보는 건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다. 제가 판단할 때는 최소 뭐 대선 한 일주일이나 2주 전까지 갔을 때 그때가 진짜지 않나 그렇게 보겠고요. 그런 상태고 오랜만에 박근혜 관련들이 반등을 하는데 실제로 지금 장기적 흐름에서 본다기보다는 급락 이후에 좀 반등이다 보는 것이고요. 최근 대선 테마주는 바로 안철수 행보에 많이 몰리고 있다는 거죠. 어저께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안철수 대표가 원장이 실제적으로 대북 출도 관련 이야기 하다 보니까 체명정기 같은 종이 이틀 연속 상한가 행성했던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 실제적으로 안철수가 대권 후보 3자 중에서 처음으로 세종시를 방문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종시 관련주들 영부화학이나 대주산업 같은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 관련주들은 인맥 관련보다는 계속이나 정책이나 행보에 좀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요. 게임주 같은 경우는 조금 그나마 조금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조이맥스라든지 위메이드 같은 거 반등을 하는데 항상 제 그때 드렸지만은 애니팡이라든지 캔디팡이 상당히 좋은 건 맞습니다만 이렇게 YD 온라인처럼 상당히 급등했다는 건 내려올 때 진동을 겪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테마주는 조금 다릅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약간은 판 게임의 버블 가능성 논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말씀 좀 드리겠고요. 전자결제 관련주 오늘도 조금 강세입니다. 실제적으로 다나리라든지 뭐 KG 모빌리언스가 조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대표 인포뱅크 같은 경우도 최근에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뭐 오디션 프로그램의 문자 서비스 같은 쪽에서 조금 많은 수익이 나고 있다 말씀드리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오늘 그 테마주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게임주라든지 기타 관련주들이 조금 반등하는 수준이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전체적인 그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글쎄요 시장의 반등에는 조금은 동참은 하는데 시세 탄력성은 역시나 코스피만큼이나 조금 떨어졌지 않나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가지로 업종과 테마를 나눠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애널리스트가 말해주는 오늘장 출발 전략입니다. 현대증권 투자컨설팅센터의 배성영 수석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관심 업종의 흐름 짚어주시고요. 투자 전략도 함께 짜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관심 업종은 이제 자동차 업종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10월 초에 실적 관련해서 발표를 했고요. 역시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섹터가 자동차 섹터가 될 수가 있겠는데요. 역시 이제 3분기 성장성이 다소 둔화되었고 글로벌 경쟁 심화 우려로 주가가 다소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4분기 이후부터는 실적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역시 이제 미국 시장 내에서 계속적으로 MS가 상승하고 있고, 최근 일본과 중국의 그런 분쟁에 따라서 중국 시장에서 국내차가 상대적으로 선전하는 그런 모습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또한 역시 이제 내수 개별 소비세 인하 효과 등이 4분기 실적에 어느 정도 반영될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은 역시 이제 어닝 시즌 초반 알코와 쉐브론 등 일부 경기 민감주의 빠른 이익 전망치 하향 조정에 따라서 미국 증시가 이틀 연속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IMF 경기 전망이 하향 조정이 추가로 맞물리면서 국내 증시 역시 추가적인 낙폭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어닝 시즌 초반에 이러한 이익 추정치 하향 조정이 빠르게 이어졌기 때문에 어닝 시즌 중반부에는 그러한 어닝 시즌에 대한 눈높이도 서서히 수정이 되면서 추가적인 충격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S&P가 또한 스페인의 국가 신용 등급을 추가적으로 2단계 하향 조정했는데요. 오히려 이러한 점은 스페인을 압박하면서 조만간 구제금융 신청과 22의 OMT가 작동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다음 주에 중국 3분기 GDP 발표 역시 일부 우려는 남아있기는 하지만 경기 방향성 측면에서 어느 정도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그런 역할을 해줄 수가 있겠고요. 최근 중국 증시의 반등 역시 우리 증시의 추가 하락을 좀 제한하는 그런 역할을 할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역시 이제 1940선 이하에서는 업종 대표주에 대한 분할 매수가 좋겠지만 역시 단기적으로는 어닝 시즌이라는 측면에서 대형주보다는 실적이 좋은 중소형주 쪽으로의 그런 빠른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실적이 호전되는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이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장 전체적인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런지요? 예, 일단 전반적인 전략은 외국인들이 그런 매수 기조가 아직까지는 유효한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업종 대표주에 대한 저가 매수 관점을 유지한 가운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적이 좋은 중소형주와 코스닥 종목들에 대한 일부 트레이딩 전략이 단기 수익률 제고에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현대증권 투자컨설팅센터의 배성영 수석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두 분은 텐스탁의 김선인 대표, LNS 파트너스의 하창봉 팀장 두 분과 함께 오늘 장의 출발 흐름을 함께 상세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네, 샘플러스가 이번 주말 또 투자자 여러분을 위해서 다양한 강연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에는요. 삼성 1문화센터 4층에서 재갈공명 전문위원이 올해 연말장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주도주와 전략들을 공개한다고 합니다. 토요일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2시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참가비 1만 원이고요. 자, 이번 주 일요일 오후 2시에는요. 쉐라톤 그랜드 워커힐에서 부자클럽 김원기 대표가 급등 시세의 원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린다고 하니까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3층 코스모스홀에서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시간과 발품을 파는 것 이상의 것들을 저희가 드릴 수 있다고 확신을 하니까요. 여러분께서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다행스럽게 장 초반에 그 하락세 출발했던 장 분위기가 상당히 진정이 되는 모습입니다. 1946, 538로 코스닥은 상승, 그리고 코스피도 하락폭을 굉장히 많이 줄였습니다. 오후장이 기대가 되는데요. 잠시 후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